오늘 미국장 반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한 게 이번 조정의 마지막 타이밍이었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 투자 강도가 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정말 세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추구 전략에 대한 조정이 완전히 끝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구 전략 전에 일어난 변동성 중에 또 하나의 끝자락에 왔다 지난 거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유가도 반등세가 강했고요. 뭐 2년 채권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빠르게 3개월 채권 수익률도 추세적으로는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이 내려오다가 다시 들렸어요. 주가도 들리고 유가 이게 구리 가격 이게 10년 채권 수익률인데 뭐 살짝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거는 빅스 지수는 이제 둥글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로 2단이 내려왔고 채권 수익률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ETF는 가격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게 좀 전에 봤던 채권 수익률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참고로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면 채권 수익률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파란 거는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인덱스인데요.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수익률세 이게 내려갔다는 얘기는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스프레드입니다. 빨간 거는 하이힐드 전체 채권의 스프레드인데 그 스프레드는 내려가고 있어요. 국공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량채에 비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화 투자가 심적으로 불안정성을 띠다가 안정성으로 터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모든 자산들이 전부 다 윗방향을 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 조정은 일정 부분 요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되는 것 같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충분히 내려가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구 전략에 대한 변동성이 끝나는 거는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끝났다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변동성 안에 존재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 강도가 조정 강도가 세지 않다는 거예요. 뭐 내년도 전망 지수들이 쭉 이제 주요 금융기관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굳이 볼 필요는 전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참고하는 건 됩니다. 근데 전망이 뭐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전고점을 돌파하면 지수가 한 10% 정도는 올라갈 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도 지금 시점에서 사건 좀 내려가서 사건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에 지금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시점에서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개별 주가 지수는 아니고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다만 좀 더 좋은 타이밍에서 매수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S&P 500 지수 미국 지수는 이 하락 정도가 너무 약해서 좋은 타이밍에서 잡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요일날 샀던 이유도 우리나라가 들린 것도 있었지만 오미크론이 큰 이슈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이슈를 뒤집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물론 금요일 장을 볼 때 선물지수가 이게 오전장에는 굉장히 안 좋다가 점심때쯤 넘어가면서 막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오후장에서도 세게 내려가면서 우리가 조정을 받았으면 아마 그때 안 사고 월요일날 사게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장에 뒤집히면서 오후에 매수를 했는데 역시나 오미크론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심리지수들이 나온 걸 잠깐 짚어보면 유럽 심리지수들, 이거 유럽이거든요. 유럽 심리지수가 기대치보다 노란 게 기대치입니다. 그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독일 심리지수인데 내려가진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미국의 IBD TIPP라고 해서 이게 1200명인가 성인들 대상으로 심리지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왔는데 하락 강도가 확 줄었습니다. 물론
컨퍼런스 보드에서 30일 날 나온 11월 30일 날 나왔네요. 그걸 보면 이게 상승 강도가 약간 누그러지고 살짝 내려왔는데, 그리고 미시건 대학교 지표 11월 7일인가요? 이게 언제 나왔지? 발표 여기 있네요. 다음 발표가 12월 10일이니까 작년, 그러니까 11월 한 10일께쯤 나왔겠죠. 그게 보시면 여기 종합 인덱스도 많이 빠졌고, 현재 경제 상황도 많이 빠졌고, 이쪽이 최신이고 이게 그 전달입니다. 이제 기대치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11월치는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는데 11월 들어서 나오는 심리치는 좀 잘 버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소기업들, 소기업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 심리 이수인데 좀 내려가고 있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물스물 산타 랠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타 랠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실적 장세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기업 인터넷 매출이 첫 번째로 감소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뉴스 보도를 보면 그렇게 4분기에 기업 실적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산타 랠리를 아직까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 산타 랠리라고 말할 정도의 랠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파월, 이건 10월 2일자 기사입니다. 좀 됐죠. 파이낸셜 뉴스인데 내년 하반기 인플레이션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강규민 기자께서 올리신 기사 보도거든요.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헤럴드 경제의 12월 3일자 기사를 보면, 이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신동윤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앨런 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한 달 전엔 하고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는 현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70년대처럼 장기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정책이 신뢰받지 못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를 불렀던 50년 전과는 지금 다르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앨런 장관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점에 대해서도 이치에 맞다라고 동의를 했고, 70년대 발생한 임금 물가 동반 상승 도용들이를 피하기 위해 임금 상승 추이를 잘 살펴야 한다, 태도가 바뀐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미성인 1598명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이 개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자료의 응답의 45%가 인플레이션으로 전면적 곤란을 겪고 있고, 45%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연소득 4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71%가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성을 컨트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주식시장이 오미크론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투심이 강해지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느리게 반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요번에 14일, 15일 날 FOMC 회의가 좀 더 강력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놓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너무 놓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면 시장이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시장 강도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다른 금융시장 쪽에 투자 심리가 얘를 떠받쳐줄 수 있도록 윗방향으로 움직일 때 본색을 드러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FOMC 회의 때 강도가 센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지금 스물스물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쪽에서 놓고 보면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 바로 임박해서는 아니고 인접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 요번 14, 15일 날 회의 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건 그거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발언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그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라고 하면 요번 조정은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임박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조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세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시 그걸 떠받치고 머리를 밀고 쭉 밀고 올라간다면 내년도에 실제로 금리 인상되는 그 시기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폭 조정이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날 15일날 이 연준의 발언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 전까지는 더 이상 추가 액션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른 기사 보느라고 제가 검색 하나 올려놨었던 사이트인 것 같으네요. 이거 지우고, 이건 기술적 분석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헝다가 실제로 부채를 못 갚았다고 6일날 나왔고, 디폴트는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아직 얘네가 디폴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쇄도산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 위로 크게 올라오진 않았는데, 어제 아침 뉴스에서 제가 중국 전문가분 얘기를 쭉 보도가 나오는 걸 들어봤더니 제 생각에는 얘가 중국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 파산한 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뭐 2, 3년 전에서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많은 숫자들이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고 있었다. 다만 헝다그룹은 생각보다는 큰 기업이다. 근데 지금 이 큰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파산이나 실질적 파산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중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세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제 생각엔 헝다그룹과 관련된 것도 일정 부분 일단락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주식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세게 내리꽂을 것인가? 그렇진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그렇고 출구 전략도 그렇고 끝마무리로 가고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포트폴리오에 있는 부분들의 자산들을 전부 다 위험자산 쪽으로 밀어넣는 액션을 취해야 내년 하반기에 성과가 괜찮을 것 같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조정이 끝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모니터링하고 그게 끝났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현금 포지션을 주식에 다 밀어넣는 그런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